21번 문제는 삼상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커패시터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델타 결선 시의 충전 용량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 시의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3오메가 CV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이 Y 결선 시에는 상전압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Y결선 시의 충전 용량은 3오메가 C 루트 3분의 V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오메가 C V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Y결선일 때 충전 용량은 델타 결선 시 충전 용량에서 3분의 1배를 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문제는 교류 배전 선로에서 전압 강화 계산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삼상 3선식 배전 선로인 경우 K를 물어보고 있는데 삼상 3선식 배전 선로에서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 E는 루트 3 I 괄호하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근데 이 2를 그냥 VD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I가 뒤로 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K는 그냥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23번 문제는 송전선에서 뇌격에 대한 차폐 등을 하기 위해 가선하는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가공지선 차폐각은 전력선을 번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각도고요. 이 차폐각은 보통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5도에서 30도가 아니라 30도에서 45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선으로 하게 되면 10도 이하로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이렇게 2선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선이 각각 번개를 이렇게 맞기 때문에 전력선을 보호를 해서 차폐각은 이렇게 좁아지더라도 차폐 효과는 커집니다. 그래서 2번 보기를 보면 차폐각이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이고요. 4번에서 가공지선은 연동선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가공지선은 ACSR을 주로 사용합니다. 24번 문제는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이거를 암기해 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겠네요. 우선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부터가 조금 아니죠. 2번에 역류를 개선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배전 전압을 높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승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설명. 그리고 부하 설비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써보자면 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이상변압기에서 2차 측에 5ohm의 저항 부하를 연결했을 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우선 권수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권수비 A 같은 경우는 V2분의 V1 그리고 전류는 반대로 I1분의 I2 그 다음 저항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웠어야 됐죠. R2분의 R1 이때 지금 1차 전압이 3300V 그리고 2차 전압이 100V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권수비 A는 100분의 3300 해서 33이 권수비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2차 측에 5ohm의 저항 부하를 연결했다고 했으니까 2차 측 전류는 R2분의 V2를 해서 V2는 100이라고 주어져 있고 R은 5ohm 그러면 2차 측 전류는 20A겠죠?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1은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되겠죠? I1은 A분의 I2가 될 거니까 A는 33, I2는 방금 구한 20을 대입을 해줘서 정답은 약 0.6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6번 문제는 전압과 유효 전력이 일정할 경우에 부하 역률이 70%인 선로에서 저항 손실은 역률이
9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과 비교를 했을 때 약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전압과 유효 전력이 일정할 경우에 전력 손실과 역률의 관계를 보면 PL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 비례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비교를 해야 되니까 P 90% 분의 P 7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를 보면 역률이 70%일 때 이 저항 손실을 기준으로 90% 역률에서의 저항 손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70%를 분자에 올려줬어요. 기준이 되는. 그랬을 때 70%니까 0.7 제곱분의 1로 적어주면 되겠죠? 전력 손실은 역률 제곱의 반비례, 그리고 여기는 0.9 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1.65가 나오겠네요. 보기를 보니까 1.65는 없으니까 약 1.7,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네요. 27번 문제, 삼상삼선식 송전선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고 L2를 자기 인덕턴스, LM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관계식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작용 인덕턴스 L, 이거는 자기 인덕턴스에서 상호 인덕턴스를 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자기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실측 평균값을 대략 2.4 정도로 하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1.1 mH per km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기에서 상호를 뺀다 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문제는 표피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2020년 1회 기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표피 효과 같은 경우는 주파수, 도전율, 그리고 투자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 개 더, 전선이 굵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표피 효과 같은 경우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 파이, 루트를 씌운 거고요. 침투 깊이, 두께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fuck you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런 곳들이 이제 커질수록 두께, 침투 깊이 이게 얇아지게 되고 이게 얇아지면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9번 문제는 배전선로의 전압을 3kV에서 6kV로 승합을 할 때 전압 강하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압 강하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냥 쭉 적어보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거 여기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를 해주면 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준 게 전압 강하 2죠. 그래서 VR분의 2 곱하기 100% 요게 되고 이 2 같은 경우에는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쓰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제곱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에 곱하기 100% 요게 전압 강하율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과 반비례하는 관계죠.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전압이 3kV일 때 전압 강하율 분의 전압이 6kV일 때 전압 강하율 요거를 3분의 1의 제곱분의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6kV로 승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압 강하율과 전압이 제곱의 반비례 관계잖아요. 근데 이거를 승합을 하고 있는데 줄어들어야지 4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30번 문제는 계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1번에 발전기나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2번이 틀렸는데 선로의 회선수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증가를 시켜야 합니다. 아무래도 회선수가 증가를 하면 전력 부하가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한 회선에 걸리는 과부하의 위험도 줄어들고 만약에 한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다른 회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안정도가 향상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의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고속도 재폐로 방식 채용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은 정말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 복도체 또는 다도체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뭐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는 거, 그 외로는 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하거나 단락비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암기해주세요. 31번 문제는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공식이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는 3ωc분의 1에다가 3분의 xt를 빼주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말하고요. 근데 지금 주어져 있지 않죠? 이 부분은. 그러면 이때는 이걸 그냥 무시하고 0으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식 자체는 그대로 암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2파이F죠. 그랬을 때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60이라고 주어져 있고 또 C 정전 용량이 여기 있네요. 0.5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를 계산해주면 약 1770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2번 문제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에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의 구분 개폐기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구간별로 구분을 시켜서 만약에 여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구간을 빨리 차단을 시켜서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장 또는 보수 점검을 할 때 이렇게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구분 개폐기를 사용합니다. 33번 문제는 전력 원선도의 전력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때 전력 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이 PR과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 QR 요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 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요게 되려면 즉 PR이 어떻게 해야 큰 값을 가질 수 있냐 이거는 뭐 그냥 쉽죠. 무효 전력을 없애버리면 0으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QR은 그냥 요 부분이 0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400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날아가게 되니까 이 부하 전력이 온전히 25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PR은 루트를 씌워서 그냥 500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는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해 정해지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이고요. 이거는 보통 그냥 암기를 하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류가 매우 높아지고요. 이 전류는 차단이 되어야겠죠. 이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은 이 전류의 최대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차단기는 이 최대 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잘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35번 문제는 프란시스 수차의 특유 속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식을 물어보고 있고 뭐 H는 낙차래요. 이거는 그냥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두 개에 3 들어간다. 뭐 어떻게든 암기를 해주세요. 36번 문제는 전격 전압 6600V 그리고 Y결선 했다고 했고 삼상 발전기의 중성점을 1선 지락시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지락전류 100A. 이때 저항기의 저항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항기의 저항값, 그러니까 R을 물어보는 거죠. R은 당연히 전류분의 전압일 거고 지금 지락전류를 100A로 제한한다고 했으니까 IG에는 100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E에는 전격전압 6600V라고 했으니까 이게 선전압을 말하는 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눠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8옴이 쉽게 답인 걸 찾을 수 있고요. 이 지락전류 같은 경우에는 한 상과 중성점 사이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상전압을 넣은 겁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37번 문제는 송전 철탑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번개가 철탑에 떨어지면 이렇게 강한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순간적으로 커지는데요. 접지 저항이 만약에 낮으면 이 번개 전류가 땅으로 쉽게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전압 상승이 적어요. 그래서 철탑에서는 전력선으로 전류가 되돌아가는 이 역섬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 철탑에서 역섬락을 방지를 하려면 탑각 접지 저항의 감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38번 문제,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우선 조속기는 뭐냐면 수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조속기의 폐쇄 시간, 요거는 이제 조속기가 유량을 조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지금은 이 유량을 조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조속기를 만약에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 브레이크가 빨리 작동을 하게 되면 속도 변화가 빠르게 제어가 되겠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번처럼 속도 변동률이 작아진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폐쇄 시간이 길면 속도 상승률은 증가하고 수추작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속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세요. 39번 문제, 주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제호고조파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호고조파, 이거는 이제 제호고조파 제거는 직렬 리액터랑 세트죠. 같이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력용 콘덴서에 설치를 할 때 이론상 콘덴서 용량의 4% 그리고 실제 콘덴서 용량의 5에서 6% 요 정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5고조파로 문제가 나왔는데 제3고조파 제거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으로 하죠. 이것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40번 문제, 복도체에서 2본의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본의 전선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둔대요. 이때는 스페이서를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노트북에서 띄어쓰기 이렇게 할 때, 글자 간에 띄어쓰기 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거, 스페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